2020년 11월 거제 목포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의 진수식이 있었다. 이로써 한국은 총 2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 그런데 이날 진수됐던 잠수함의 이름은 안고함이었다. 안무는 과거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 일본 네티즌들을 불타오르게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부대의 추적은 일본인과 2021년 현재 기준 한국이 보유한 잠수함 수백 척의 한명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총 20척의 잠수함 중에서 이천황과 장보고함을 제외하곤 전부 왕위를 대표하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이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다. 굳이 인명을 한 명으로 쓰려 한다면 이미 없어진 일본 제국을 타겟으로 삼기보다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왜곡된 상태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잠수함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강섭 상륙함의 한 명은 목도함이다. 일본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려는 오기가 느껴진다. 이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도 볼 수 있다. 반복적으로 한 명을 말하고 듣다 보면 수족의 개념이 헷갈리는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정성껏 써놓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해군 전력에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약한 상대입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바다를 통해 우리 영토에 침입한 국가는 압도적인 비율로 일본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대승을 거둔 해상전은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여기서 굳이 다른 인물을 찾아 한에 붙이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들어가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또한 현재도 일본은 틈만 나면 한국을 해상 봉쇄시킬 수 있다면서 자신들의 해군력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으며 명실상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계속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는 억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땅인 독도를 우리 상륙함의 이름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월가활보할 권리는 일본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본 역시 적국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전 경험은 물론이고 잠수함의 운용 경력 숙련도는 물론 성능도 일본은 한국을 안중에 둘 필요도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공식적인 군대도 두지 못하고 과거 해전에서 한국에게 무수히 많은 패배를 거둔 국가가 일본인데 이분은 평행 세계에서의 일본 역사를 배운 듯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작성되고 이렇게 역사의 무지한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된다니 현재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일본인들이 해군력에서만큼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영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은 세계 해군력 순위 4위이고 한국은 세계 해군력 순위 8위로 일본이 조금 앞서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는 것 역시 그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독도를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을 수 있음에도 그들이 주장하기로 그들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에게 계속 불법 점유당하고 있다는 거선 자신들 역시 독도가 사실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관방장관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당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우리나라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강화를 목적으로 독도 근해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제수로기구에 한국식 지명으로 등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해 일본에게도
해저 지역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며 자신들도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죠. 일본의 통보를 들은 한국은 해경을 출동시켜 독도 주변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일본이 탐사선만 보낸다고 할 수 없기에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다소 과민 반응으로 보일 수 있으니 다수의 해경 선박만 출동시켜 혹시 모를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일본이 탐사선을 보내기로 한 당일이 되었죠. 예고한 대로 일본의 해양 탐사선이 독도를 향해 오는 것이 관측됩니다. 그런데 경계를 강화하며 해양 탐사선을 지켜보던 우리 해경은 잠시 후 일본의 이것을 보고 비상사태에 빠지고 봤는데요. 해양 탐사선의 뒤로 일본의 해상자위대 선박이 줄줄이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국의 영해에 접근하는 황당한 상황이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습 침투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군 당국은 발칵 뒤집어졌고 즉각 근처에 있던 이순신급 항공 구축함 일대를 출격시켰으며 당시 들여온 지 1년도 안 됐던 F-15K 편대를 대고 K 공군기지에서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말에 일본은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단순한 자위대 훈련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독도 인근에 다다랐고 우리 군에서는 자위대가 더 이상 다가올 시발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며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이 보다 못해둘 사이에 개입했고 일본도 그제서야 한수 물러서며 해상자위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게 불과 15년 전의 일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아직까지도 이 일을 두고두고 회자하며 그때 조금만 더 전진했으면 독도를 되찾아올 수 있었는데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영토 수속을 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합니다. 실제로 그때 우리의 해군력은 참담한 수준이었기에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독도를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은 매일 입으로만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 주장하지 말고 무력을 행사해서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에게 대화가 통할 리가 없다. 실제로 전쟁을 치른다 해도 한국의 편이 될 국가는 어디에도 없고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 뻔하니 얼른 우리의 땅을 되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분명히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표시해놓은 것도 그렇고 일본 국방백서라든지 각종 일본의 공식 자료에 독도가 한국에게 불법 점거당하고 있는 곳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15년 전에 해상자위대 파견 사건 이후 초계기 저격 위협 이외에는 일본이 딱히 인상적인 무력 시위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그때와 변함없이 여전히 세계 탑급인데 왜 그들은 여태 단 한 번의 무력 시위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베 신조가 오랜 기간 총리의 직위에 있었을 때도 말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15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해군력이 급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세계 해군력 10위권 밖에 있을 정도로 육군에 비해 약한 해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은데 한국은 급격하게 해군력을 증강시켜 순식간에 8위까지 올라섰죠. 일본이 무혈입성하기에는 우리의 전력도 만만치 않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의 군사력 성장이었는데요. 그들이 아팠던 것은 우리의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군대를 운영할 수 없어 모든 전투 장비를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수밖에 없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신무기를 쏟아내는 무기 생산국입니다. 현재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무기를 사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까지는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해군력보다는 육군력에 주로 치우쳐 개발을 했습니다. 해성전 전력은
미 해군 7함대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도발로 인해 해상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자 우리는 해군력을 증강시킬 명분도 생겼습니다. 2008년, 2010년, 2012년 연속하여 세척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취역시켰고 2008년 이후에는 총 11척의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을 취역시켰죠. 2013년 이후에는 6척의 인천급 호위함, 2척의 대구급 호위함을 취역시켰습니다. 다가오는 12월에는 신형 서울함이 작전 배치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동해항 대전함, 포항함, 천안함 등 거의 1년에 2척꼴로 대구급 호위함이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고속정은 총 5척 취역하였고 앞으로 12척이 작전 배치될 예정이며 영상 초반부에서 일본이 경계했던 장보고급 잠수함 소소한 1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20척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안보함은 2022년 예정 우리나라에서는 더 강한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우성이지만 사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마치 무기공장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신형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한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인 것이죠. 또한 한국은 일본이 더 이상 허세로라도 한국을 해상 봉쇄할 수 있다고 말 못할 정도로 그들을 혼낼 수 있는 최종 병기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공동어뢰인데요. 바닷속 패트리엇 미사일이라 불리는 이 어뢰는 속도가 무려 시속 800km에 달하는 괴물 로켓 미사일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물체가 수중에서 운동할 때는 공기보다 1000배에 가까운 밀체 저항을 받기 때문에 어뢰가 고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뢰 표면과 유체 사이에 물이 없는 빈 공간 소공동을 형성하면 항력이 대폭 줄어들어 어뢰가 마치 물속의 공기층을 날아가는 것 같은 과학현상을 이용한 최첨단 무기이죠. 다음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LED 뒤에서 공개한 시험 영상으로 마치 컴퓨터 그래픽을 보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발사되는 것이 보입니다. 원래 이 기술은 철저한 기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독일과 같은 정통 군사 강국이 아니면 차마 개발할 엄두도 못 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어뢰를 받아나치 뜯어서 구조를 살펴보고 미국에 직접 가서 어뢰 기술을 탐방해본 결과 2003년 최초의 국사열 백상어를 실전 배치하고 2005년에는 최초의 경월청 상어를 실전 배치할 정도로 이미 어뢰에 대한 자체 기술력이 상당한 상태이죠. 그렇기에 다른 군사 선진국이 보완을 위해 다른 나라에는 팔지도 않아 일본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초공동 어뢰를 우리나라는 완성 임박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전 배치된다면 SLBM과 초봉토벌에는 해상전에서 비대칭 전력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일본이 제 아무리 한국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한들 한국은 일본의 사정거리가 닿지도 않는 원거리에서 엑셀 비행과 초공통어를만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은 영상의 앞부분에서 소개되었던 기사처럼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일본을 적극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이 한국을 해상 봉쇄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국이 초공동 어뢰 개발까지 마친다면 반대로 일본은 항상 한국의 기습 공격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